안녕하세요.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런치패드를 꿈꾸는 글로벌 지향 초기 투자 전문 VC 페인터즈 앤 벤처스의 박정원 파트너입니다. 이전에는 킹슬리 벤처스라는 초기 투자자에서 4년가량 근무했고 최근 페인터즈 앤 벤처스에 합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검토할 때 어떤 시장을 타겟하고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며 접근 전략이라던가 회사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일수록 사업 계획서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의 사업은 아직 사업이 자리 잡지 않은 단계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잠재적인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갑자기 고객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원료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내일 당장 전혀 다른 사업으로 피봇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사업의 고객 검증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회사의 방향성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하던 걸 버리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민첩하게 고객과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사업이기에 결국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대표자의 시장 대응에 대한 민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한 달 뒤에 계획서 안에 문제 정의, 타겟 시장과 고객, 솔루션이 다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찾아내고 고객을 정의해서 어떤 식으로 수요를 검증해 왔는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또한 대표자의 전략적 접근도 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극초기 단계에서 시장과 고객을 정의하고 검증한 뒤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조화해서 스케일업 하는지,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해자들을 만들어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며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지 역시도 현재의 사업 계획을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현되지 못할 내부적, 외부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합니다. 결국 사업 계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대표자뿐이기에 바뀌지 않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대표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사업 계획의 여러 면면을 통해 대표자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대표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한된 사업 계획으로 잘 표현되지 못한 모습들도 알아가고 싶지만 투자사는 굉장히 많은 기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근거 자료가 사업 계획서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중요한데 특히 초기 투자에 있어서는 그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자의 역량인 셈입니다. 사실 아까 설명은 사업이 다 바뀔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게 되는 요소들이라면 실제로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때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창업팀과 시장의 핏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팀이 타겟하는 고객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성향인지가 중요합니다. 솔루션이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정성 같은 약간의 감정적 또는 감성적인 요소들로 초기 고객을 획득하게 될 수 있고 초기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야 제품 혹은 서비스가 실제로 더 많은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과의 부침성이 있어야 질 좋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는데 피상적이지 않고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것은 대표자의 성향이자 역량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스타트업 대표들의 일상적 언어와 고민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을 파는 회사라면 공장 사장님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가설 검증으로 이 소통의 핏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문구의 A/B 테스트 혹은 제안서의 언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객들이 쉽게 공감하는 문구나 페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냥 성향상 그 시장의 고객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사들과 쉽게 소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향 혹은 감도가 맞으면 시간과 비용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대표자 개인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을 형성하는 영업, 마케팅, CS도 대표자가 직접 시도하고 관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적절히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성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시장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업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 고객과의 성향이 안 맞으면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창업 자체가 워낙 외롭고 힘든 일이다 보니 고객과 소통하면서 듣는 좋은 피드백에서 많이 힘을 얻으시는데 이 피드백을 듣는 과정이 힘들다면 제품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의 동기부여에 대한 지속성 측면에서도 고비를 겪는 것 같습니다. 창업은 내가 90%까지 가면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와 있는 단계가 50%인지 70%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뒤에 어딘가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향해 계속 금광을 캐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80%쯤에서 포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끈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건 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업무와 시장과의 성향이 맞는지도 못지않게 사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TMR 파운더스가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영후 대표님은 2022년 6월에 아직 법인을 설립 안 한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만나 뵙게 되었고 그 다음 달에 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투자를 바로 집행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TMR 파운더스는 태그히어라는 NFC 기반의 테이블 오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2년 창업 당시에는 내일의 창업이라는 카페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피벗 전후로 계속해서 개인 자영업자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셈이죠.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기회가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시장과 대표자의 핏이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시장 기회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영업자의 나라입니다. 자영업자가 총 55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0%가량이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7위라고 해요. 특히 평생 직업 같은 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업 아니면 전업으로 개인 사업, 자영업을 선택지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퇴직 인구들의 경제활동 수단으로서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접 매장을 차리는 자영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후 대표님은 이 시장과 너무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뵈었을 때 카페 창업 원스톱 솔루션인 내일의 창업은 충분한 수의 고객이 확보되어서 수요가 검증된 단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내일의 창업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실행력으로 많은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셨고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하셨고 그렇게 이 도메인에서 쌓은 고객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네일의 창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처음에 어떤 창업을 할지 고민하면서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 사장님의 문제점을 해결해 볼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그 카페 사장님이 다른 카페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셨고 결국 카페 사장님들의 바이럴을 통해 수십 명의 카페 사장님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고객 접점에서 아이템들이 탄생했었거든요. 3개월 만에 사장님 바이럴로 전국의 힙한 카페 사장님 200여 명을 인터뷰 콘텐츠를 받아서 매거진을 발행할 정도였어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자영업 쪽 출신 혹은 비즈니스 쪽이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표님은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하셨어요. 스타트업 코파운딩 경험이 있으셨지만 자영업과는 거리가 있는 기술 스타트업이었고요. 사실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자영업 시장을 보시면 너무 많은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이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TMR팀은 그걸 기술보다는 CS를 통해 해결한 뒤에 나중에 기술을 접목할 방안이 있다면 접목하는 정말 고객 중심적인 팀이었어요. 카페 창업씬에서 사장님들과 소통을 워낙 잘 하시다 보니 이분은 천상 이 분야랑 잘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이 자영업 창업 도메인 안에서 피벗을 하시더라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파편화된 시장이고 이 시장의 고객들과 누구보다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이니 이번 아이템이 스케일업에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 교훈을 통해 이 시장 안에서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최초에 투자할 당시에 사업계획상 아이템이었던 네일의 창업은 실제로 저희 투자가 집행되고 1년 뒤에 서비스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네일의 창업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예비 카페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는 카페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매 등 다양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플랫폼이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장 창업은 고객이 일회성으로 획득되는 서비스이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고객을 설득하는 난이도도 높아서 고객 획득의 난이도가 높았고 두 번째로는 운영상 인적 리소스를 줄이기 어려워서 스케일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현재 운영 중인 NFC 기반의 테이블 오더 솔루션인 태그히어로 전면 피봇을 단행했습니다. 태그히어는 테이블에 NFC 태그를 부착해두고 태그를 인식하면 모바일에서 메뉴판을 확인하고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한 초간편 테이블 오더 솔루션인데요. NFC 태그 원가가 저렴하다 보니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테이블에 공간 제약 없이 좁은 공간에도 미관을 덜 해치면서 작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문 솔루션은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고 다른 테이블 오더 솔루션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솔루션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은 솔루션을 만들면 영업이 수월한 상황이고 TMR 파운더스 팀은 정말 고객이 필요한 기능만으로 구성된 린한 제품과 기능을 잘 만드는 팀이라서 더 적합한 시장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별 메뉴, 주문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를 모두 자체 플랫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태그히어는 실제로 피벗하고 멋진 J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그히어로 피벗한 지 약 1년 만에 성장 속도를 인정받아서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지금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해외 진출도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지만 여전히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매장 현장에 대표님과 팀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해드리면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사장님과 대면으로 소통하는 팀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고객과의 소통이
결국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경험치들이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멋쩍은 일이지만 자기 PR의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 있게 일궈온 사업적 성과들을 축소해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의 사업적 성과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특히 위에 제가 언급드렸던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민첩성, 전략적인 접근, 혹은 시장에 대한 대표님의 이해도와 핏을 드러낼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표현해 주시면 회사의 매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투자사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는 결국 투자사들을 만나보시면서 파악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군산대 창업지원단처럼 대학 창업지원단이나 정부 기관 등 투자사와 창업기업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훌륭한 기관들이 많으니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투자사들과의 첫 연결고리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시경제도 투자시장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사업이라고들 하죠. 사업하시는 모든 대표님들께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